아빠, 저 여자 누군지 알아요? 오빠의 약혼녀예요. 저 년놈들을 오늘 죽여야 될 것 같아. 제 마음에는 황룡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너 앞으로 저 여자 만나지 마. 그거는 좀 곤란해. 왜냐면은 홍칠공이 죽기 전에 먹고 싶다고 무슨 원앙 오진인지 뭔지 하는 그 요리 때문에 황제가 사는 황궁에까지 침입을 결심한 곽정일행은 지나가는 길에 우가촌에 도착을 하죠. 생각보다 핫플이었던 그 정신나간 소녀의 주막에서 부상을 입은 곽정희는 황룡의 도움으로 짱 박혀서 치료 중이고, 완한녀를 비롯한 구양봉 일행이랑 뭐 육관영, 정료가, 윤지평 등등등등 그동안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위기의 순간에 황약사가 나타나서 엄청난 무공으로 다 쫓아버리게 됐다. 오늘은 그 뒷얘기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관영이랑 결혼할 거냐고 황약사가 물어보는 말에 정료가가 잘 대답을 못하죠. 당연하지! 지 딸이 그랬어 봐. 가만뒀겠어? 그런데 황약사는 우리 황룡이도 지 하고 싶은 대로 냅뒀으면은 바닷물에 빠져 죽는 비참한 삶을 살진 않았을 텐데! 라면서 정료가한테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부모님 원하는 거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러면서 윽박지르면서 말을 해요. 그러더니 여기 이 아가씨는 말 못하는 것 같은데 관영이 넌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서 화살이 육관영한테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육관영이 저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황약사가 정료가한테 물어보는데 정료가는 계속 대답을 잘 못해요. 막 이렇게 수줍고 부끄럽기도 하고 육관영이 싫다기보다 이런 대답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거지. 그러니까 황약사가 에이씨 야 관둬 대신 둘이 얘기하는 거 앞으로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 둘 다 혀 뽑아버릴 테니까 알았어? 그러니까 육관영이 아쉬워가지고 정료가한테 가서 나는 마음에 드는데 당신은 나 마음에 안 드냐 그러면서 고갯짓으로 알려달라고, 말하기 부끄러우니까 고갯짓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음에 안 들면 좌우로 흔드시라고. 근데 안 흔들어. 그러니까 뒤에서 황약사가 이러면서 화를 내려고 하니까 육관영이 막 다급하게 아가씨 그러면은 나랑 결혼하고 싶은 거 맞소? 맞으면 막 고개를 끄덕이시오. 그런데 이것도 대답을 안 해. 그러니까 육관영이 답답해하고 아니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것도 아니고 끄덕이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빨리 말해주시오. 그러니까 정료가가 좌우로 흔들지 않았으면 끄덕인 게 맞습니다. 이래가지고 둘이 부부의 연을 맺게 됩니다. 황약사가 기뻐하면서 여기 좀 허름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쪽에 방도 있고 하니까 저기 가갖고 신방을 차리자고 얘기를 합니다. 육관영이랑 정료가가 막 둘이서 갑자기 신방이라고 그러니까 막 어쩔 줄 몰라 하니까 황약사가 너네 설마 무공 익힌 녀석들이 무슨 호텔방 같은 데서 신방 차리고 싶어 하는 거 아니지? 이 무리민들 사이에 쿨한 척하는 그 쿨병이 유행인가 봐요. 그러면서 잠시 뒤에 나가가지고 초도 사오고 음식 같은 것도 사와서 황약사한테 대접하고, 주례 선생님이니까 대접하고, 황약사는 주막 문 밖으로 나가서 의자로 문을 걸어 잠그고 거기 누워있다가 드르렁 잠들어 버려요. 이게 신방 차려줬으니까 눈치껏 빠진 거지. 그리고는 육관영이랑 정료가는 뭐 오늘 만나가지고 갑자기 막 결혼까지 해버리는, 요즘으로 봐도 말도 안 되는 추진력을 보여주고 둘만의 꽁냥거리는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근데 지금 육관영이랑 정료가는 모르지만 지금 주막 안에 누가 있어? 저기 찬장 뒤쪽 동굴에 곽정이랑 황룡이도 있고, 다른 쪽 방에는 구양공자가 다리 부러져갖고 누워있잖아. 구양공자는 황약사가 있기도 했고 자기는 정작 다리도 부러졌지, 막 계속 쫄쫄 굶어가지고 몸도 안 좋지. 그래갖고 조용히 막 눈치만 보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황룡이는 아빠를 부르고 싶지만 괜히 곽정이 상태가 안 좋아질까봐 아빠를 부르지 못하고 있죠. 그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어디선가 들리는 주백통의 목소리. 어이 구양봉이 나를 한번 잡아보시게나 이러고 이어서 구양봉 목소리가 들리죠. 거기서라 주백통! 이러면서 막 우당탕탕 소리가 나요. 이거 보니까 전날 밤에 구양봉이 모지리즈 끌고 갔다가 귀신 가면을 쓴 주백통한테 얻어 터지고 구양봉이 안 왔잖아. 구양봉은 주백통을 발견해가지고 주백통 잡으러 쫓아다니고 있었던 거야. 술래잡기 하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두 사람의 싸움 소리를 듣고는 황약사가 두 사람을 쫓아가 버림. 황약사가 갔으니까 이제 육관영하고 정료가는 이제 마음 편하게 둘이서 막 꽁냥거리고 있는데 황룡이가 궁금하잖아. 이게 뭐 하나 보고 싶고 성인 남녀들의 그런 대화 뭐 이런 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몰래 쳐다보는데 순간 곽정이 몸 상태가 안 좋아져가지고 막 죽을 둥 살 둥 막 이러면서 막 어쩔 줄 몰라 해. 그러니까 황룡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막 곽정이 혈도도 찍어보고 막 그러면서 겨우겨우 진정시키고는 안도의 한숨을 휴 하고 내쉬는데, 이 한숨 소리를 뒷방에 있던 구양공자가 딱 들어. 그러더니 황룡 낭자가 여기 있구나 싶어가지고 방 밖으로 기어 나오는데, 이게 구양공자 일생일대의 실책이 됐다. 구양공자는 거기 있었어야 됐어. 그 이유는 잠시 뒤에 나옵니다. 꽁냥거리던 커플 앞에 너덜너덜해진 구양공자가 나타났는데 정료가가 보고 경악을 하죠. 이 자식이 저번에 나한테 나쁜 짓 하려고 했던 그런 놈이잖아. 그러니까 정료가의 표정을 보고 육관영이 아는 사이냐고 하는데 정료가가 자세한 얘기는 안 하고 아는 놈인데 아주 나쁜 놈이라고 거기까지만 이야기를 해요. 사실대로 말했으면 육관영이 그
자리에서 박살내버렸을 텐데 이거 사실대로 얘기를 안 해. 근데 구양공자가 뻔뻔하게도 제발 밥 좀 달라고 막 구걸을 합니다. 그리고 정료가가 성품이 다른 사람을 굉장히 극률하게 여기는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라는 설정이라서 구양공자한테 밥을 주죠. 배를 채운 구양공자가 황룡낭자 어딨냐고 물어봅니다. 육관영이랑 정료가는 황룡이요? 모르는데요? 에이 여기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는 기운을 좀 차렸는지 주변을 한번 싹 둘러보고는 얘가 촉이 좋아가지고 왠지 찬장 어디 근처에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가보고 왠지 여기 이거 쇠그릇 돌리면은 황룡이가 나올 것 같아서 돌려보다가 동굴문이 막 구구구구구구 하고 열리게 됩니다. 동굴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곽정이랑 황룡이가 까꿍 하면서 나타나죠. 황룡이는 저 자식이 왜 저기 있나 싶어가지고 면박을 주지만 황룡을 사모하는 구양공자의 마음을 막을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동시에 꼴보기 싫은 곽정놈이 저기서 비실거리고 있는 이 장면이 구양공자한테는 기회라고 느껴져서 곽정한테 달려가는데 황룡이가 곽정이랑 한 손은 떼지 않으면 되나봐. 한 손은 떼지 않은 채로 구양공자랑 막 싸우게 되고 육관영이랑 정료가도 여기에 끼어들게 됩니다. 근데 구양공자도 이게 나름 구양봉의 수제자고 그러다 보니까 이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잘 모르겠어. 구양공자도 보면은 전에는 막 황룡한테도 탈탈 털리더니 이번엔 또 잘 싸우대. 황룡이는 곽정을 돌봐야 되니까 쇠사슬에 묶인 강아지 마냥 뭔가 행동에 제약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홍칠공한테 받은 그 막대기 있죠. 타구봉법 쓸 때 휘두르는 거. 이거 가지고 구양공자한테 막 휘두르는데 구양공자가 그거 똑 뺏어가. 그래가지고 갖고 있던 침을 촥 던져보지만 구양공자가 그것도 샥 피해버리고 그러더니 육관영의 혈도를 탁 잡아서 못 움직이게 만든 다음에 황룡이 갖고 있던 막대기를 들고 일단 동굴 밖으로 나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황룡이랑 곽정이를 떼어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여기서 육관영이랑 정료가를 괴롭히고 있으면 동굴 밖 상황이 신경 쓰여서 제대로 치료를 못하겠지? 그러면 지들이 안 나오고 배겨? 라고 생각하면서 정료가를 보고는 네 남편 살리고 싶으면 옷을 벗어. 야 이거 완전 쓰레기. 개벌은 남 못 준다고 정료가한테 옷을 벗으라고 합니다. 육관영은 혈도가 눌려가지고 막 말도 못하고 막 마음속으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죠. 근데 여기서 웃긴 게 황룡이는 구양공자가 들어온 건 짜증이 나는데 이 상황은 너무 재밌는 거야. 도파민이 막 솟아나는 거죠. 정료가가 옷을 벗을 것인가 안 벗을 것인가. 그래서 흥미진진하게 보고 있었어. 구양공자가 정료가한테 당장 옷을 안 벗으면 네 남편 죽는 거야. 빨리 벗어. 태어날 때도 맨몸으로 태어났을 것 같은데 뭐가 부끄럽다 그러는 거야. 요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료가가 잠깐 고민을 하더니 알겠대. 그러더니 그냥 남편 죽이라고.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가 들고 있던 칼로 자기 목을 찌르려고 하죠. 나는 너의 장난질에 놀아나느니 죽어버리겠다. 근데 또 그걸 가만히 보고만 있을 구양공자가 아니지. 날아가가지고 정료가가 들고 있던 칼을 떨어뜨리고 붙잡아요. 이거 뭐 무공의 실력 차이가 너무 나니까 이게 어쩔 도리가 없는 거야. 근데 때마침 어떤 여자가 주막문을 두드려요. 안녕하세요. 잠깐 들어갈게요. 그러더니 주막문이 드르륵 열리면서 여인이 한 명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가 잊고 있었던 사조영웅전의 또 다른 비극의 여주인공 모겸자가 갑자기 또 나타나요. 모겸자는 양철심이란 포성약의 시신을 챙겨서 우가촌에 묻으려고 사람들 써가지고 관에다가 꼭 모셔가지고 가지고 왔대. 그러면서 가기 전에 주막이나 한번 들려야겠다 해가지고 온 게 하필 또 우가촌 동네가 쥐꼬리만 해가지고 눈에 띄는 주막이 여기 하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야 커피숍 가려면 막 선택지가 막 메가도 있고 컴포즈도 있고 막 동네 커피숍도 있는데 우가촌에서는 이 정신 나간 소녀가 살고 있는 주막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구양공자 놈이 어떤 여자를 끌어안고 있네. 이 정료가가 억지로 잡혔는데 모겸자가 맨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그냥 구양공자 좋아하는 여자들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저 자식도 여기서 지 좋다는 여자하고 아주 남사스러운 짓을 하려고 하는구만. 그래가지고 한마디 쏴주려고 하는데 구양공자가 슉 날아가지고 모겸자랑 같이 온 일꾼들 다 쫓아버리고 모겸자도 붙잡아서 한쪽에는 정료가 한쪽에는 모겸자 이렇게 안고서 기분 좋아하고 있었어. 그런데 그 순간 주막 안으로 양강이 또 들어오게 됩니다. 문이 딱 열리면서 아니 다 쓰러져가는 주막이 뭐가 좋다고들 이렇게들 몰려드는지 모르겠어. 근데 알고 보니까 저번에 황약사 다리 사이로 다들 막 빠져나온 다음에 이번에는 진짜로 뒤도 안 돌아보고 멀리 도망쳤는데 양강은 도망치다가 혼자 빡친 거예요. 아니 지가 황약사면 황약사고 천하 오절의 동사면 동사지 자존심 상하게 그러다가 안 되겠어. 거기 근처에서 기다리다가 구양봉 오면 구양봉한테 부탁해가지고 황약사랑 한판 해달라고 해야겠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주막으로 가는데 때마침 모겸자가 들어가는 걸 보죠. 그래가지고 옆에서 잠깐 숨어서 있다가 슬그머니 따라서 들어갔는데 구양공자가 모겸자를 옆에 끼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지금 양강이 모겸자를 좋아하는 상태거든요. 처음엔 관심도 없었는데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과 일편단심의 모습 그리고 자기 몸을 소중하게 여기는 지조 있는 모습 때문에 지금 양강이도 좋아하게 됐단 말이야. 근데 지금 내 여자가 저기 저 호랑말코 같은 놈한테 잡혀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고 구양공자랑 인사를 합니다. 구양공자는 양강한테 잘 오셨다고, 여기서 지금 재밌는 거 하자고 하면서 자기랑 술 한잔하고 이 여기 두 여자들은 홀딱 벗겨갖고 앞에서 춤이나 추게 하자고. 그러니까 양강은 좋다 하면서 일단 다가가는데, 그 모습을 본 모겸자는 양강을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데, 둘이서 술 한 잔 탁 마시고 구양공자가 어떤 여자가 마음에 드냐고 막 물어봐요. 그러니까 양강이 내가 발을 한번 보겠대. 중국에서 발 작은 여자가 예쁜 여자라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막 발에다 전족 같은 것도 하고 막 그랬잖아. 구양공자가 역시 공자님 사람 볼 줄 아신다고 한번 보셔라 하는데, 양강이가 몸을 수그려서 발을 이렇게 살펴보고, 구양공자는 그 틈에 술을 한 잔 딱 들이키는 그때 목이 딱 넘어갔을 때 양강이가 품에서 곽소천에 부러진 창조각을 꺼내서 구양공자 배를 팍 찌르게 됩니다. 다들 깜짝 놀라죠. 그래도 뭐 본인만 하겠어? 구양공자도 막 깜짝 놀라가지고 막 비틀비틀 거리면서 양강이로 쫓아가고, 양강은 주막 밖으로 도망치려다가 또 하필 또 엎어져. 이게 왜 도망칠 땐 경공수를 안 쓰나 몰라. 그러니까 구양공자가 양강을 붙잡고서 너 왜 날 찔렀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양강이 우물쭈물하다가 모겸자를 가리키면서 저 여자는 내 여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구양공자가 이 자식 그랬던 거였군 이러면서 양강을 죽이려고 손을 쫙 위로 드는데 그만 기력이 떨어져서 푸르스. 구양공자의 난잡한 삶이 드디어 마감이 된 거죠. 그리고 양강이랑 모겸자는 서로 끌어안으면서 염자 보고 싶었어, 강희 오빠 보고 싶었어요 이러면서 감격의 재회를 하고. 근데 육관영은 양강이 전에 금나라 사신이었던 거 알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납치도 한번 했었고, 그래서 구해줘서 고맙긴 한데 좀 뭔가 불편한 사이야. 그래서 대충 눈인사 정도 하고 정료가 데리고 주막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동굴 안에서 황룡은 양강이랑 모겸자가 만나서 기뻐하고 있었어. 양강이 밉긴 해도 모겸자랑 사랑하는 사이니까 그건 또 응원하고 싶은 거죠. 막장 드라마 보는 그런 기분이었달까. 그리고 곽정희는 이참에 양강이 개과천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양강이랑 모겸자는 일단 구양공자 시체를 묻고 양철신 부부의 장례도 치른 다음에 다음날 앞으로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양강이가 어제 그 육관영이랑 정료가 걔네도 없앴어야 했는데 놓쳐서 아쉽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겸자가 실망하지. 오빠, 그러면 구양공자 죽인 게 나 때문이 아니고 그런 꿍꿍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오빠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오빠 양강이냐 완안강이냐? 그러더니 지금 막 송나라 사람 할 거냐 금나 사람 할 거냐 막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양강이가 염자 진짜 예뻐서 좋긴 한데 왜 만날 때마다 그 소리 하냐고. 그 소리 좀 그만하시오. 그런데 하늘에서 웬 독수리 소리가 들려요. 독수리 소리가 들리죠. 양강이 주막 밖에 나가서 큰 길로 가서 보니까 흰 독수리가 2마리 있는 거야. 곽정희가 키우던 애들. 얘네 마지막에 나왔던 게 전에 곽정희가 얘네 다리에다가 난리 났음 한자로 적어서 황룡이한테 보내고 황룡이 걔들이랑 같이 바다로 온 것까지였잖아요. 근데 그때 곽정 황룡이 바다에 빠지고 배 부서지고 하면서 독수리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몽골로 돌아간 거였어. 왜 다리에 그걸 묶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가서 칭기스칸의 딸 화쟁공주 곽정의 약혼녀한테 갔는데 화쟁공주가 그 다리에 묶인 걸 풀러보니까 한자로 써있어. 그래서 모르잖아요. 그래서 곽정 엄마한테 가지고 갔더니 거기에 난리 났음이라고 써있다고 그래서 화쟁공주가 큰일 났다. 지금 우리 오빠 나의 약혼남 곽정희를 구하러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 아빠 칭기스칸이 전쟁에 정신 팔린 틈에 말 타고 몽골에서 송나라까지 오게 된 거죠. 그리고 곽정희는 못 찾았는데 전에 그 탈해왕자랑 철별이랑 박이출이랑 그 송나라 꼬셔가지고 금나라 같이 공격합시다 요거 때문에 사신으로 왔었잖아요. 얘네가 송나라 꼬시는데 성공해서 송나라 병사들한테 배웅을 받으면서 돌아가고 있었는데 이걸 또 화쟁공주하고 만났어. 그래가지고 화쟁공주가 자기 오빠한테 지금 곽정이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 우르르르 몰고 여기까지 또 온 거였어요. 다른 것보다 저 흰 독수리가 영물이야. 거의 뭐 데우스 엑스 마키나 뭐 이런 거 같아요. 우리 금용 작가님이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했는데 뭐가 잘 안 풀리면은 에이 몰라 독수리 등장! 이렇게 해가지고 쓰는 것 같아. 그래서 화쟁공주 일행이 우가촌의 하플 정신 나간 소녀의 주막으로 들어오죠. 들어와서 몽골말로 막 뭐라 하는데 황룡이 곽정한테 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곽정이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죠. 이 자식도 웃겨. 지금 뭐 마치 그런 거야. 돌싱인 거 숨기고 카페에서 그 새로운 애인이랑 있는데 전처가 나타나고 뭐 이런 거 같은 건가 봐요. 황룡이가 오빠 도대체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곽정이 저 여자는 몽골에 있는 내 약혼녀라고 얘기를 하죠. 황룡은 막 양강이랑 모겸자 이야기가 막장 드라마인 줄 알았는데 정작 막장 드라마는 내 인생이었어. 주인공은 나였던 거지. 아니 오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걸 어떻게 숨길 수 있냐. 그러는데 곽정희는 그럴 생각은 없었대. 다만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마땅치 않았다.
라는 이런 그 가정 있는 거 숨기고 바람피는 유부남의 뻔한 핑계를 대죠. 그러면서 나는 싫다고 했는데 칭기스칸이 억지로 밀어붙인 거다. 나는 황룡이 너밖에 없다. 그러니까 막 콩깍지 씌인 황룡이 여기서 또 넘어가. 오빠 그럴 줄 알았어요? 이러면서 기뻐하죠. 그러면서 나는 너무 싫지만 오빠가 그 여자랑 결혼해야 한다면 해도 괜찮아요. 오빠 마음엔 내가 있잖아요. 참아볼게요. 하지만 제가 열받아서 어느 날 그 여자를 칼로 찔러 죽일지도 몰라요. 라고 하면서 하나도 안 괜찮다는 소리를 신기하게 하죠. 양강이는 주막 밖에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살펴보는데 송나라 병사들이 들고 있는 깃발을 보니까 지금 저기 안에 몽골 왕자가 있는 것 같더래요. 그리고 몽골 왕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송나라 병사들한테 막 뭐라 하는 거 보니까 곽정 어쩌고 하더래. 그리고 송나라 병사들이 흩어지는 거 보니까 지금 우가촌에서 곽정을 찾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양강이 기억에는 곽정이를 저번에 황궁에서 자기가 칼로 찔렀고 그때 죽었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일단 이걸 이용해서 몽골 왕자랑 친해져야겠다 생각해가지고 목염자한테 잠깐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고서 다시 주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아이고 곽경 그렇게 죽을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가버리면 어떡하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화쟁공주 일행이 이상하잖아. 통역관을 불러서 양강이 하는 얘기를 번역해 들어보고는 충격을 받죠. 아니 곽정 오빠가 죽었다니. 바로 칼을 뽑아들고서 자기 목을 찌르려다가 잠깐 이대로 죽을 수 없지. 곽정 오빠 죽인 놈들 찾아내서 젓갈 담가야겠어. 그리고는 양강한테 상세하게 이야기해보라고 하니까 양강이 생각나는 대로 의식의 흐름대로 나불대기 시작하죠. 듣고 있던 곽정이랑 황룡도 지가 찔러놓고 저렇게 거짓말을 하면 저걸 수습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싶은데 황룡이가 보니까 양강이가 한쪽 손에 홍칠공한테 받은 그 막대기를 들고 있더래요. 아까 구양공자한테 뺏겼는데 양강이가 좋아 보였는지 그걸 들고 있더래요. 야 저거 뺏기면 안 되는데 라면서 골치 아파하는데 양강이가 이대로 있을 수 없다. 우리 곽형 죽인 원수를 찾겠다. 그러면서 주막을 나서게 되는데 이번에는 주막 앞에 전진칠자가 나타났어. 어제 윤지평이가 옥수수 털리고 구척이한테 가갖고 꼬질렀는데 때마침 전진칠자가 여기 모여 있어가지고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황약사한테 따져봅시다 하고서 몰려온 거죠. 왔다가 양강이를 만난 거야.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엄청 베베 꼬입니다. 일단 양강이한테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전에 전진칠자가 먼 발치에서 세 사람이 뛰어다니는 걸 봐요. 지금 주백통 잡겠다고 구양봉이 따라갔고 조금 전에 황약사가 누워서 자다가 두 사람 뛰어다니는 거 보고서 쫓아갔잖아. 지금 셋이서 술래잡기를 하는 거죠. 주백통이 신나서 깔깔깔깔거리면서 웃는데 그 웃음소리를 들은 전진칠자가 저거 주백통 사형 웃음소리 아니야? 없어진 줄 알았더니 잘 살아계시는구만. 이러면서 전진칠자 중에 몇 명이 주백통을 쫓아갑니다. 이제 남은 전진칠자랑 양강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양강은 구척이가 불편하잖아요. 근데 일단 머리로 조아리고 인사를 하는데 구척이는 눈길도 안 줘. 윤지평이가 사부님 제가 여기서 어제 황약사한테 얻어맞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척이가 주막 밖에서 황도주 전진칠자가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근데 양강이 안에 아무도 없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구척이가 양강을 째려보더니 넌 여기서 뭐해? 그러는데 순간 전진칠자 중에 마옥이 주점 안에 있는 화쟁공주를 보고 반가워해요. 공주님! 그 전에 흰독수리 구하는 거 마옥이 도와줬잖아. 그래서 가가지고 서로 잘 지내셨냐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화쟁공주가 곽정 오빠 죽었다고 제발 원수를 갚아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전진칠자가 또 깜짝 놀라가지고 그거 누가 그러더냐고. 그러니까 화쟁공주가 양강이를 가리키면서 저 사람이 봤대요. 라고 하는데 양강이의 거짓말이 이제 수습이 안 될 정도로 커지는 중이에요. 일단 화증공주 일행한테는 자기가 전진칠자한테 설명하고 따라갈 테니까 먼저 떠나셔라. 갈 길 머실 텐데 먼저 가기시면은 제가 금방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보내고 구척이가 아니 곽정이 누가 찔렀어? 라고 물어보는데 양강이가 이제 고민이 시작하죠. 누가 죽였다고 둘러댈까 생각하면서 머릿속으로 이 사람 저 사람 생각하다가 띵동 그 사람이다 하더니 도화도주 황약사가 죽였다고 합니다. 양강이 계산으로는 전진칠자가 황약사한테 가면은 황약사가 전진칠자를 다 죽여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자기 귀찮은 사람들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지. 그런데 양강이랑 대화를 나누던 구척이가 목염자를 보더니 갑자기 잠깐만. 근데 둘이 결혼은 했지? 아니 왜 다들 남 결혼하는 거 이렇게 난리야. 곽정도 결혼 못 시켜서 난리야. 양강이랑 목염자도 결혼했냐고 물어봐. 아주 그냥 온 세상 사람들이 마담 두고 결정사야. 이걸 보고서 제가 중국 인구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구나. 그냥 대충 어울린다 싶으면 바로바로 결혼시켜버리는 거죠. 그런데 목염자는 자기 지금 결혼할 상황이 아니래. 자기 양아버지를 완한열이 죽였기 때문에 저는 복수를 해야 결혼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하는 거지. 구척이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이런 거 너무 좋아하잖아. 그렇지. 그래야지. 이러고서 양강이한테 너도 완한열 죽여야지. 그런데 양강이 대답 못하지.
지금 양강은 이중국적이잖아. 마음은 금나라 사람이잖아. 그래가지고 빨리 도망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거지 2명이 오는데 한 명은 토실토실하고 한 명은 삐쩍 마른 두 사람이 가까이 오더니 밥 좀 달래요. 어이? 얘는 또 뭐야? 이러면서 전진칠자가 보니까 보통 거지가 아니야. 딱 봐도 무공을 좀 할 줄 아는 것 같고 거지들은 개방 소속이니까 개방에서도 좀 높은 위치인 것 같더래요. 그러더니 양강한테 자기들이 모시고 가겠대. 갑자기 다짜고짜. 양강은 뭔 소린가 싶은데 홍칠공이 황룡한테 준 막대기 있잖아요. 그걸 지금 양강이가 들고 있잖아. 거지들이 그걸 보고는 양강이가 차기 개방 방주인 걸로 완전 착각을 한 거였어. 그러면서 조만간 거지들이 다 모이는 개방총회가 있다고 자기들이 모시고 가겠다고 합니다. 양강이는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불편한 상황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전진칠자한테 저희 그러면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이러고서 자리를 뜨고 전진칠자는 개방이 또 워낙 큰 조직이기도 하고 무림에서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홍칠공이 또 사람이 괜찮잖아. 그래서 뭔가 있나 보다 싶어서 순순히 보내주게 됩니다. 이때 목염자도 같이 따라가요. 전에 홍칠공이 목염자한테 잠깐 원포인트 레슨 해줬잖아. 그래가지고 목염자도 자기가 거지 후배라고 막 이렇게 어필을 해서 양강 따라서 가게 됩니다. 주막이 바빠요. 막 사람이 계속 들락날락해. 그리고 나서 이제 엉망진창 싸움이 시작이 되는데 일단 주백통을 쫓아간 전진칠자 중에 한 명이 강호의 마술사이자 물리학자이자 거짓말쟁이 구천인을 만나서 데리고 와요. 구천인의 실체를 아는 곽정이랑 황룡은 재밌어 하고 있고 전진칠자는 구천인이 천하오절에 버금간다는 명성을 알고 있으니까 막 굽신굽신 거리죠. 전진칠자가 주백통 사형 보셨냐고 하니까 구천인은 대뜸 주백통 죽었대. 아니 우리 좀 전에 주백통 사형 술래잡기 하는 거 보고서 여쭤보는 건데 그거 무슨 말씀 하시는 거냐 하니까 구천인이 또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내가 본 게 좀 나중인 것 같다고. 당신들이 술래잡기 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죽은 걸 내가 본 것 같다. 술래잡기 하다가 잡혀서 죽은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진칠자가 또 침울해지죠. 그러면서 도대체 누가 죽인 거냐 라고 하니까 구천인이 황약사가 죽였다고 그래. 다들 황약사가 만만한가 봐. 아니면은 진짜 세계관 최강이라서 너무 강해서 복수를 포기하거나 도화도로 들어가서 덤비면 살아서 못 나오든지 막 둘 중 하나니까 그냥 막 술술 황약사라고 거짓말을 둘러대는 거죠. 보니까 구천인이 양강의 상위 호환이야. 양강 업그레이드 버전. 거짓말을 참 잘하더라고. 그러면서 구천인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가갖고 황약사 상대하고 올 테니까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래. 걱정 말라고 하면서 자기한테는 황약사를 이길 비법이 있다 하면서 칼로 자기 배를 푹 찌릅니다. 갑자기 마술을 보여주는 거지. 이거 칼이 찌르면은 칼날이 들어가는 칼이잖아요. 근데 전진칠자는 이걸 알 길이 없으니까 엄청난 무공인 것 같은 거지. 그래서 오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튼 걱정 말고 기다리시오. 그런데 전진칠자가 그래도 만약에 여기 황약사가 온다면은 주백통 사형이랑 곽정을 죽인 황약사를 우리가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맞서 싸우겠다. 그러니까 구천인이 그러면은 이렇게 하라고. 황약사 만나거든 괜히 입 털고 있지 말고 보자마자 최선을 다해서 다 같이 공격을 해라 라고 하면서 칼을 배에 꽂은 채로 유유히 사라지게 됩니다. 보니까 구천인은 무리민들끼리 서로 치고받도록 거짓말을 뿌리고 다녀라 요런 미션을 완한열한테 받았대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간질하고 다니는 거였어. 그런데 지금 전진칠자는 걱정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아까 주백통 쫓아간 전진칠자 중에 한 명이 아직 안 왔어. 복귀를 안 한 거야. 이 자식 어디 가갖고 황약사한테 얻어 터진 거 아닌가 라면서 걱정을 하는데 나머지 한 명이 웬 여자한테 쫓겨와요. 전진칠자 맏형 마옥이 보니까 그 여자는 누구였냐면은 매초풍이었어. 매초풍한테 쫓겨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진칠자랑 매초풍이 먼저 싸우게 되는데 전진칠자가 천강 북두의 진이라고 전진칠자 7명이 모여야만 쓸 수 있는 그 북두 칠성을 보고서 왕중행이 만든 무공이 있거든요. 그걸 펼쳐서 매초풍이랑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곽정은 전진칠자의 천강 북두를 보고서 구음진경에서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해하게 돼요. 거기에도 뭐 북두 칠성이 어쩌고 뭐 이런 게 나왔었나 봐. 그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몰랐는데 전진칠자의 천강 북두를 보고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해만 하면 됐는데 갑자기 뭔가 깨달아가지고 벌떡 일어나려고 해요. 일어나고 막 연습해보고 싶은가 봐.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황룡이가 이 자식 왜 이래? 이러면서 다시 끌어안칩니다. 전진칠자랑 매초풍의 싸움은 매초풍이 밀려요. 천강 북두의 진이 엄청 센 건가 봐. 근데 전진칠자는 지들끼리는 뭐 살생을 안 한다고 매초풍이 내공을 다 쓰고 지칠 때까지 적당히 받아주고 공격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언뜻 보기에는 갖고 노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러니까 황룡이가 자기 아빠 제자인 매초풍이 지금 농락당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은근 열받아 하고 있었어. 근데 그때
주막 앞에서 두 사람이 말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황형이 먼저 하실래요? 아니면 제가 먼저 갈까요? 황룡이랑 전진칠자가 문 쪽을 바라보니까 거기에 구양봉이랑 황약사가 서 있는 거예요. 동사서독이 함께 서 있는 거예요. 그것도 사이좋게. 큰일 났지. 그래서 잠깐 싸움을 멈추는데 황약사가 내가 먼저 나서겠다고. 저 건방진 잡것들이 감히 도화도의 제자를 갖고 놀아? 이러고선 전진칠자한테 갑니다. 근데 전진칠자 중에 왕처일이 황약사랑 구면이어가지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하면서 인사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황약사한테 딱이 팍! 구척이가 자 이러면 안 돼. 빨리 청강북도의 진을 펼칩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황약사가 나머지 전진칠자들도 따기를 빡빡빡빡 이렇게 쳐가지고 구척이도 따기 맞고 돌아가면서 황약사가 막 다 후드러 팹니다. 이거 뭐 1대1로는 상대가 안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전진칠자 중에 구척이하고 왕처일이 겨우 정신을 차리고서 쌍검으로 황약사를 공격하는 사이에 겨우겨우 청강북도의 진을 펼쳐서 황약사를 상대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청강북도의 진이 좋긴 좋더라. 황약사랑 상대하는데도 전혀 밀리지 않아. 물론 1대7이긴 하지만 어쨌든 황약사랑 싸워가지고 비등비등하게 싸우고 있는 상황이죠. 그걸 보고서 구양봉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참에 전진칠자가 황약사한테 큰 부상을 입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다음 화산 논검에서 내가 1등 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 전교 1등 한번 해보고 싶은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주 못된 수를 쓰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황약사한테 황형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그러더니 싸움에 끼어들어. 그러더니 전진칠자 중에 한 명을 급습합니다. 그걸 보고 황약사가 야 내가 언제 도와달랬어. 아 그래요? 형님 도와주는 거 아니야? 그럼 이번엔 전진칠자 도와주지 뭐. 그러더니 한마공으로 황약사한테 쌍장을 빡 이렇게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양봉 계산은 천강북도의 진 그거는 전진칠자 7명이 모여야 강력해지는 거니까 이참에 내가 한 명 담궈가지고 그거 못 쓰게 만들고 그러면 이제 전진칠자도 이제 나중에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거지. 그 다음에 한마공으로 황약사를 팍 담그면은 나중에 충분히 내가 화산 논검에서 이길 수 있다. 요런 계산을 한 거였어. 황약사가 전진칠자만 상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마공이 들어오니까 순간 당황하죠. 그런데 그 순간 검은 그림자가 샥 따라오더니 한마공을 탁 하고 받아냅니다. 누구였냐면은 바로 쓰러진 제자 매초풍이 여기 왔던 거죠. 그리고는 구양봉이 아차 매초풍을 생각을 못했다. 이러다가는 전진칠자랑 황약사가 편을 먹고 나한테 덤비면 내가 못 이길 게 뻔하니까 도망쳐야겠다. 그러고서 슝 도망치죠. 근데 그냥 가지 않고 한마디 남겨요. 황형 내가 청강북도의 진 깨고 전진칠자 한 명 처치해줬으니까 나머지는 황형이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 얘기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슝 사라져. 이거 마치 황약사가 시켜가지고 전진칠자를 공격한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남기고 사라지죠. 그래서 싸움의 결말은 전진칠자 중에 한 명은 죽고 매초풍도 한마공 때문에 지금 거의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구척이가 열받아갖고 황약사한테 한마디 합니다. 아니 우리랑 무슨 원수진 일이 있다고 주백통 사형도 죽이고 지금 우리 전진칠자까지 공격을 하냐. 그러면서 길길이 날뛰는데 황약사가 아니 내가 주백통을 언제 죽였어? 그러니까 구척이가 야 다 알고 있어 조용해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황약사는 사실 억울하지. 황약사가 주백통을 왜 쫓아갔냐면은 황룡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려고 그랬대요. 자기 딸 어떻게 됐냐고. 근데 주백통이 술래잡기 하다가 황궁에 혼자 있는 홍칠공이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아 맞다 이제 집에 갈 때가 됐구나 해가지고 구양봉이랑 황약사한테 나 이제 그만할래 그러고서 황궁으로 뿅 사라져버렸대. 그래서 뻘쭘하게 구양봉이랑 서 있다가 야 여기서 이러고 있지 말고 그냥 주막이나 한번 가볼까 해가지고 왔는데 이런 오해가 생길 줄은 몰랐지. 하지만 황약사는 또 가오가 있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입국단. 그래가지고 전진칠자는 엉엉 울면서 죽은 자기 사제를 안고 주막 밖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황약사는 떠나가는 전진칠자한테 변명하기보다는 일단 매초풍한테 가요. 가서 보니까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그래서 황약사가 일으켜 세우는데 매초풍이 힘겹게 황약사를 보더니 희미한 미소를 띄우면서 오른팔에 마지막 공력을 쥐어짜서 왼팔을 빵 쳐갖고 자기 왼팔을 부러뜨립니다. 그리고는 오른팔로 바닥을 꽝 때려가지고 오른팔도 마저 부러뜨리죠. 그러면서 황약사한테 지난번에 말씀하신 3가지 미션 중에 1개밖에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황약사가 저번에 육장준에서 3가지 미션 준 거 있잖아요. 그 중에 마지막 미션이 앞에 2가지를 완료하면 너의 무공을 스스로 패하라. 그거를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황약사가 웃으면서 그래도 잘했다고. 너를 다시 제자로 받아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매초풍은
하고 죽게 됩니다. 이 장면이 사실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이게 나중에 개정되면서 뭐 매초풍이랑 황약사의 로맨스가 좀 있던 뭐 약간 이런 분위기로 바뀌었던 것 같긴 한데 이 둘의 로맨스를 빼고 봐도 슬프더라고요. 이 남녀 사이 말고 사제 관계로만 봐도 이미 슬프고 감동적인 이야기다. 황룡은 아빠의 그런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곽정 치료가 지금 거의 막바지여가지고 쉽게 자리를 뜰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이때 주막으로 들어오는 또 다른 6명의 그림자가 있었으니 강남 육계가 나타납니다. 강남 육계는 안 그래도 곽정 문제 때문에 황약사 만난다고 도화도에 갔는데 황약사가 없었어. 그래가지고 그러면 곽정이 먼저 찾자 해가지고 우가촌에 왔다가 이 주막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황약사는 강남 육계를 보고 죽이고 싶었는데 잘됐다 라고 생각하고 이왕 죽이는 거 매초풍의 손으로 죽이면은 매초풍이 저승에서도 좋아하겠다 싶어가지고 매초풍을 마치 마네킹 다루듯이 흔들어가지고 강남 육계를 공격합니다. 매초풍을 무기로 쓰는 거죠. 근데 황약사가 엄청 강력하니까 강남 육계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가만히 보고만 있을 곽정이가 아니지. 내 몸의 치료가 다 끝나지 않았지만 다짜고짜 갇혀있던 동굴문을 장풍으로 빵 날려버립니다. 황약사랑 강남 육계가 한창 싸우다가 벽이 뻥 날아가니까 놀라서 쳐다보는데 그 안에 곽정이랑 황룡이가 나타나. 일단 곽정이는 급하게 내공을 끌어올리느라 부작용 때문에 상태가 좀 안 좋아지고 있었고 황룡이는 황약사를 보고서 아빠! 이러면서 손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황약사 너무 기쁘지? 지금 딸이 죽었다고 해갖고 온갖 난리를 피면서 너 죽이네 쟤 죽이네 이러면서 왔는데 딸이 살아있잖아요. 얼마나 좋아.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황룡이랑 곽정이를 보고 단번에 상황 파악을 하죠. 그대로 매초풍 시체를 내려놓고 곽정한테 가서 순식간에 곽정의 내공을 안정시켜주고 치료를 마무리해줍니다. 그리고 황룡이가 그동안의 일을 쭉 이야기를 해줘요. 황약사는 일단 주막 안쪽에 있는 동굴에 가보는데 구조가 이거 설계를 내가 했던 거랑 똑같아. 이 동굴을 만들었던 곡시성의 제자가 황약사한테 배운 대로 만든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황약사가 시체 한번 보고 보물 담겨있는 상자 한번 보고 갑자기 뭐 하늘 위쪽에 허공에다가 뭐 손 휙휙 하니까 갑자기 위에서 편지가 한 통이 떨어지네. 그래가지고 보니까 제자가 황약사한테 선물로 주려고 모아놓은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하나 둘 살펴보는데 꽤 괜찮은 물건들인 거지. 황약사가 살펴보는데 황룡이가 좋은 그림 하나 가지고 오더니 이거 나중에 곽정 오빠한테 장인 어른이 주는 선물이라고 하면서 주면은 그림이 괜찮을 것 같다. 모양새가 괜찮을 것 같다. 너도 이러면서 챙겨줍니다. 황약사는 강남 육계한테 미안해하면서 모지리지랑 구양봉을 이제 족치러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황룡이랑 곽정은 양강이가 지금 개방 방주에 그 막대기 가지고 총회로 갔잖아요. 이거 해결하려고 그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물론 시간이 좀 빠듯하긴 한데 다행히도 곽정이가 타고 다니는 적토마를 강남 육계가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타고 가기로 해요. 그런데 곽정이랑 황룡이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흰 독수리가 나타납니다. 화쟁공주 일행한테 무슨 일이 생겼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곽정이랑 황룡이 적토마를 타고 막 독수리를 따라가서 도착해 보니까 숲속에 화쟁공주 탈회, 철별, 박이출이 묶여있고 그 앞에 구양봉하고 무림의 마술사 구천진이 있는 거예요. 곽정이랑 황룡이 말에서 내리고 황룡이 적토마한테 부탁해가지고 가서 우리 아빠 모셔오렴 이래가지고 보냅니다. 황룡이는 뭐 거의 드루이드야. 이어서 황약사랑 강남 육계가 도착을 하고 여기서 황약사가 구양공자의 파우치 같은 거를 가지고 있는 거를 구양봉이 봐요. 그래가지고 황약사한테 물어보죠. 내 조카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황약사가 매초풍이랑 같은 꼴 났지 뭐. 여기서 밝혀지는 구양공자의 출생의 비밀! 사실 구양공자는 구양봉의 아들이었어. 그것도 형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그래서 자기 아들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조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옆에서 그렇게 물심양면으로 챙겨준 거예요. 안 그래도 주백통 쫓아다니고 막 이런저런 사건에 휘말리면서도 그래도 주막에 있는 애들이 천하의 영웅호걸 들이니까 다리 불편해하는 구양공자를 어쩌진 않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구양봉도 너무 슬픈 거지. 그래서 누가 죽였냐? 라고 물어보니까 황약사가 도화도랑 인연이 있고 전진교랑도 인연이 있는 애한테 죽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양강이를 얘기한 거야. 양강이가 매초풍한테도 배우고 구척이한테도 배웠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구양봉은 걔를 곽정으로 알아들은 거야. 아니 왜 양강이라고 말을 안 해줘. 그래서 구양봉이 곽정을 죽일 듯한 눈으로 쳐다보고 구천인한테 내가 황약사 상대할 테니까 나머지 8명은 당신이 좀 상대해 주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구천이는 아시다시피 마술사잖아. 마법사가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갑자기 아이고 뭐야
배탈이 난 것 같다고. 그러더니 거기 있는 나머지한테 니네 여기서 잠깐 기다려. 내가 가서 볼일 보고 올 테니까 너네 운 좋은 줄 알아. 조금이라도 더 세상을 만끽하고 있어. 이러면서 갑자기 숲속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강남 6개 중에 둘째 묘수 선생 주총이 막 뛰어가가지고 휴지를 챙겨줘요. 휴지 챙겨 가셔야지요. 그러면서 구천인 주머니에서 슬쩍 영패라고 신분증 같은 거 있어요. 그거 훔쳐다가 황룡이한테 줍니다. 형세가 불리해지니까 구양봉은 이씨 이러면서 슬쩍 도망치게 되고 곽정은 나무에 묶여있는 화쟁공주 일행을 풀어주죠. 그러면서 너네 어떻게 붙잡힌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화쟁공주 일행이 양강한테 속아가지고 곽정이 원수 갚겠다고 길을 떠났잖아요. 나중에 양강이 거지 2명하고 합류하고 숙소를 잡아서 쉬고 있는데 양강의 계획은 뭐였냐면은 그날 밤에 몰래 일어나서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어. 그런데 나를 호위하겠다는 거지 2명이 돌아가면서 불침번을 서니까 방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가 그냥 다음날 일어나갖고 우리들은 저기 개방총회 가야 되니까 말이나 한 3마리 빌려주십시오. 그래갖고 말 3마리 타고 그 사람들은 떠나고 화쟁공주 일행은 때마침 흰 독수리가 나타나서 쟤 따라가보자 해가지고 걸어가다가 구양봉이랑 구천인을 만났다. 곽정희가 반가워서 화쟁공주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몽골말로 하고 있는데 황약사가 옆에서 보니까 내 딸이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용아 무슨 일이니? 그러니까 황룡이가 아빠 저 여자 누군지 알아요? 저 여자 있죠? 오빠의 약혼녀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황약사가 겨우겨우 곽정에 대한 마음을 좋게 먹으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스스로를 다스리고 있는데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야. 내 귀한 딸을 지금 불륜녀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황약사가 황룡한테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용아 아빠가 지금 작은 일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너는 절대 말리지 말아라. 아빠 무슨 일인데요? 저 년놈들을 오늘 죽여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황룡이가 아빠 제발 그러지 마세요. 곽정 오빠는 저를 사랑한대요. 지금 저 여자는 어쩔 수 없이 약혼한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약사가 곽정이한테 야 이 자식아 그러면은 내 눈앞에서 당장 그 여자를 칼로 베어버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곽정희가 걱정하지 말래. 제 마음에는 황룡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황약사가 그러면은 너 앞으로 저 여자 만나지 마. 그러니까 곽정희가 그거는 좀 곤란해. 왜냐면은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여동생인데 이게 만나지 못하면 좀 아쉽죠. 이러면서 둘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옥신각신 하는데 황약사가 얘기하다가 열받아가지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는 것 같으면은 강남 6개도 같이 긴장해갖고 옆에서 곽정희를 도와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칼을 뽑았다가 넣었다가 막 이걸 반복하면서 눈치를 보고 있는데 몽골 사람들도 상황을 보니까 답답하긴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결국 탈의 왕자가 화살을 딱 꺼내서 부러뜨려. 그러면서 곽정한테 이별을 선언합니다. 우리 의형제 맺은 것도 여기서 끝내. 그리고 내 동생이랑 결혼 얘기한 거 그것도 다 그만두자. 우리가 칭기스칸의 아들 딸인데 뭐 아쉬운 거 있다고 너한테 결혼해달라고 매달리고 그러겠냐. 다 때려치라고. 우리 여기까지 하고 너 혹시 몽골에 있는 어머님 걱정되면 얘기해. 내가 몽골에서 잘 모셔다 드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곽정이가 갑자기 또 맞아. 남아 이런 중천금이지. 이러더니 여러분 저는 화쟁공주랑 결혼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폭탄 발언을 해버려. 야 진짜 곽정희가 요즘 스타일의 주인공이 아니야. 그냥 김용 작가님이 좋아하는 애라서 주인공이 된 거지 이렇게 요즘 답답한 주인공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화를 참지 못한 황약사가 화쟁공주를 한 대 치려고 날리는데 황룡이가 막아서가지고 화쟁공주를 치지 못하고 화쟁공주가 탄 말을 탁 치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비틀비틀하더니 하더니 스르르르 쓰러져갖고 죽어버려. 이거 화쟁공주가 맞았으면은 저기 몽골 군대가 금나라고 송나라고 뭐 다 쓸어버리는 거였어. 세계 역사가 바뀌는 거지. 황룡이가 중국을 구했다. 황약사가 자기 딸을 봤더니 표정이 너무 안 좋더래요. 그래가지고 용아 이러지 말고 아빠랑 같이 도와도로 가서 우리 둘이 살자. 그러니까 황룡이가 안 된대. 자기 지금 홍칠공이 자기한테 개방 방주 맡겨줬는데 그 개방총회 그거 해결하러 가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곽정이랑은 이제 이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황약사가 너 그럼 결혼 안 할 거야? 그러니까 하긴 할 텐데 그래도 내 마음속엔 언제나 곽정 오빠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녀석아 남편이 그러면 좋아하겠냐. 남편이 싫어한다. 그러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황룡이가 괜찮아요. 저에겐 아빠가 있잖아요. 야 이 녀석아 아빠가 언제까지 네 옆에 있을 수가 없지 않니. 그러니까 황룡이가 여기서 아빠 괜찮아요. 곽정 오빠 아내로 사는 것도 아닌데 오래 살아서 뭐해요. 아빠 돌아가시면은 저도 그냥 죽어버릴랍니다. 요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곽정이가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하지만
남아 이런 중천금이죠. 탈의 왕자는 기뻐하면서 곽정한테 얼른 그 중국 일 마무리하고 몽골로 와 이렇게 얘기를 하고 화진공주랑 같이 떠나버려요. 황약사도 황룡한테 야 너 그 개방총회 갔다가 재미없으면은 그 개방 방주 그 뭐 좋은 거라고 네가 하냐 아무한테나 그냥 줘버리고 그냥 빨리 와 이렇게 말하고 떠나버리고 강남 육계는 눈치 보다가 그러면은 오랜만에 가족들이나 좀 만나볼까? 그러서 가버립니다. 지금 황룡이랑 곽정이랑 덩그러니 둘만 있죠. 그러니까 곽정한테 오빠도 가셔라 하면서 우가촌 주막에서 아까 그 곽정이한테 주려고 챙겨놨던 그림 있죠. 이거를 곽정이한테 줍니다. 그리고 막 뭐 황룡이가 갖고 있는 거 막 이렇게 반띵해갖고 나눠줘요. 그 이혼한 다음에 재산 나누는 것처럼 이렇게 나눠. 그러니까 곽정이가 이러지 말고 오늘 홍칠공 찾으러 황궁에 갔다가 내일 나랑 같이 개방총회 같이 가자. 그러니까 황룡이가 야 됐어. 너는 너 갈 길 가고 나는 나 갈 길 갈 거다. 그러면서 먼저 떠나버립니다. 그리고서 못난이 곽정이는 황궁에 들어갔는데 황궁에 가보니까 홍칠공도 없고 주백통도 없어.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내까지 게 여기서 이런다고 뭘 찾을 수 있겠어? 싶어가지고 홍칠공하고 주백통 찾는 거 포기하고 그냥 황룡이가 간 길을 따라서 말을 타고 탁탁탁탁 달려가게 된다. 요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